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를 정복하겠다던 일본은 어째서 미국에게 대패를 하고 말았을까요?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 하나는 어떤 치명적인 전염병 때문인데요. 과거부터 인류를 괴롭히던 전염병들은 역사라는 큰 물길의 흐름을 바꾸곤 했어요. 백인들은 천년두 덕분에 아메리카 대륙을 손쉽게 손에 넣었고, 흑사병은 중세시대 농노제를 무너뜨렸으며, 스페인 독감 덕분에 제1차 세계대전은 조기 종영되었죠. 이번 영상에선 게르만족으로부터 로마인들을 지켜주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 야욕을 무너뜨린 무시무시한 전염병을 소개할까 해요. 이 강력한 전염병의 이름은 말라리아입니다. 패스트도, 천연두도, 스페인 독감도 이제는 인류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이미 정복되었거나 자연적으로 약해진 전염병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라리아만큼은 여전히 매년 40만에서 60만 명의 목숨을 빼앗으며 현역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죠.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면 걸리는 열대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모기는 매개체에 불과해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병원체는 말라리아 원충이에요. 그리고 원충의 매개체가 되는 모기의 종류는 날개에 얼룩무늬가 있는 학질모기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학질모기 400여 종 중에 70여 종이 말라리아를 옮겨요. 1898년이 되어서야 영국 의학자 로널드 로스가 특정 모기가 말라리아를 감염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말라리아의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 전까진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원인은 꿈에도 모른 채 죽어갔어요.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류의 절반이 말라리아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을 정도예요. 말라리아는 기원전 1만 년경 농경의 시작과 함께 역사에 등장했고, 평민이고 왕족이고 구분 없이 죽이며 세력을 확장했어요. 기원전 1323년에 투탕카멘의 저주로 유명한 고대 이집트의 왕 투탕카멘은 19세의 젊은 나이에 말라리아로 희생되었어요.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도 말라리아 희생자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알렉산드로스는 터키와 이란을 거쳐 인도에 이르는 동방 원정에서 돌아오던 와중에 그만 말라리아 모기에 물리고 말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죠. 고열에 시달리다 호전되고 다시 고열에 시달리다 호전되기를 반복하다가 바벨론에서 죽고 말았어요. 말라리아는 이탈리아 반도 지역에 살던 고대 로마인들을 꾸준하게 괴롭혀온 풍토병이었어요. 말라리아가 유독 이 지역에서 심했던 이유는 모기의 유충인 장구벌레의 서식지와 관계가 있어요. 장구벌레는 흐르지 않는 물웅덩이나 더러운 연못 등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이탈리아 중부를 가로지르는 테베레 강이 수시로 범람해 주변에 작은 연못이나 웅덩이 등의 습지대를 만들었고, 장구벌레가 살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이 조성되었던 거예요. 로마와 나폴리 등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습지대를 피해 언덕에 세워진 이유가 바로 말라리아 때문이에요. 다만 당시 사람들은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습지대에서 발생하는 유독한 공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말라리아라는 병명도 이탈리아어로 나쁜 공기라는 뜻에서 유래한 것도 그 때문이죠. 유럽인들은 이런 어이없는 유사과학을 19세기까지도 믿어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은 말라리아를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별거 없었어요. 환자가 열이 나면 혈액을 뽑아냈어요. 그러면 몸에 열이 떨어지며 병이 낫는다고 믿었죠. 맞아요. 실제로 열이 떨어지긴 했어요. 동시에 환자들은 과다출혈로 사망하긴 했지만요. 당시 의학 지식은 사망으로 열이 떨어지는 것과 병이 호전되어 열이 떨어지는 걸 구분하지 못했어요. 또 다른 치료법으로 소똥 등을 먹이기도 했어요. 지금의 우리에겐 납득하기 어렵지만 당시엔 그게 질병을 가져온 악령을 쫓아낸다고 믿었다고 해요. 똥 먹이기와 사혈법이 말라리아의 유일한 치료법으로 팽팽하게 맞서며 중세 이후까지도 이런 엉터리 치료법들이 우술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어요. 역사는 시간을 관통하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넘어 제정 로마 시대를 맞이해요. 당시 로마 제국은 마치 아주 거대한 공사판과 같았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죠. 로마 제국은 광활해진 영토를 서로 연결할 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따라 학질 모기들도 제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어요. 제국이 부유해지며 전국에서 치수사업, 농업용수를 위한 관계공사, 상하수도 건설이 진행되었고, 도기 생산, 목욕시설 등에 들어갈 땔감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며 대규모 산림 벌채를 했어요. 제국 곳곳에 농업용수나 나무를 베어내 벌거벗은 숲에 수많은 물웅덩이가 생겨났어요. 그 결과 로마 제국은 학질모기 장구벌레들의 파티장이 되었어요. 말라리아로 인한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건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인들에게 있어 말라리아가 꼭 나쁜 점만 있던 건 아니었어요. 지중해 연안의 인구 밀집 지역엔 지중해 빈혈이라는 풍토병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지중해 빈혈이 말라리아 원충의 내성이 있는 유전성 질환이라는 거예요.
덕분에 이 질환의 유전자를 가진 로마인들은 말라리아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로마 제국은 내부로는 부패한 권력, 외부로는 기후변화와 이민족의 대이동 때문에 제국이 돌로 쪼개지며 쇠퇴하기 시작해요. 동쪽에서 이동해온 게르만족에게 정복당할 위기를 수차례 겪었어요. 467년에 서로마 제국이 결국 멸망하며 잘나가던 시절엔 잘 관리되던 각종 상하수도 시설들이 버려졌고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해 메어놓았던 늪지대가 다시 생겨나며 학질모기의 장구벌레들이 대량으로 발생했어요. 이런 판국에 희한하게도 게르만족에게 정복당할 듯 말듯하며 끈질기게 버텨요. 그 비결은 바로 지중해나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 사람들은 말라리아에 내성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게르만인들도 마찬가지로 말라리아에 내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들은 기세 좋게 이탈리아 반도를 침공했지만 그럴 때마다 병사들이 픽픽 쓰러지며 고열과 빈혈을 호소하다 죽어나가는 바람에 철수하기를 반복했어요. 결국 게르만족은 이탈리아 반도 정복을 포기하고 모기가 넘어올 수 없는 알프스 산맥 이북에 터전을 잡았어요. 로마인들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도리어 게르만족으로부터 지켜준 거예요. 15세기 후반의 유럽 국가들은 후추의 원산지인 인도로 향하는 신항로 개척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오스만 제국이 후추의 모든 무역로를 다 차지하고서 엄청난 세금을 매겼고 후추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이에요. 인도로 향하는 항로를 찾는 과정에서 콜럼버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신대륙이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옮긴 천연두 때문에 선주민 인구의 90%가 사망한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에요. 백인들은 농장과 광산에서 일할 선주민 노동자가 부족해지자 아프리카 중부의 열대 지역에서 흑인 노예들을 신대륙으로 끌고 와서 일을 시켜요. 아프리카 열대 지역이 주요 서식지였던 학질모기들은 흑인 노예들과 함께 신대륙으로 넘어와 말라리아를 퍼뜨리게 돼요. 그러다가 우연하게도 남미에서 활동하던 선교사에 의해 말라리아 치료제가 발견되어 이 치료제의 발견은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비극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말라리아와 이 치료제가 제2차 세계대전의 향방을 바꾸기까지 해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죠.